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곳에 위치한 편의점. 이곳에서 서민지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언제나 친절한 미소가 머금어 있었지만 긴 하루 일과 후의 피로가 그 금빛에 어렸다. 어느 늦은 오후, 민지가 일을 마치고 벽돌로 포장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길모퉁이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죄송하지만 빵 살 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요. 민지는 걸음을 멈추고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초라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낡은 옷 아래로 보이는 몸은 마르고 연약해 보였고 달아빠진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거친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민지는 잠시 놀란 듯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길이 노인의 모습을 빠르게 훑어보았지만 곧 그 표정은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다.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민지와 함께 일하는 동료 지은이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았다. 지은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야, 민지야, 거지한테 돈 주면 끝도 없어. 저 사람 도와주고 나면 또 다른 사람 올 거고. 어떻게 다 도와주겠어? 하지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노인에게로 돌아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노인에게 건넸다. 할아버지, 이걸로 뭐 좀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지만 그 손이 너무 떨려 몇 장의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다. 민지는 즉시 몸을 숙여 돈을 주어 다시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조심히 가지세요, 할아버지.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노인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는 듯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민지는 이 노인이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사실 그는 김 회장,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이었다. 최근 그의 아들 준호가 민지를 여자친구로 소개했고 김 회장은 이 젊은 여성이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집안의 재산에 현혹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민지의 진실성을 시험해보기로 했고 오늘의 만남은 그 첫 번째 단계였다. 민지에게서 돈을 받은 후 김 회장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다. 민지는 정말 착한 아이 같아. 하지만 한 번의 작은 친절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순 없지. 좀 더 지켜봐야겠어. 김 회장은 민지를 더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다. 며칠 후 김 회장은 다시 한번 거지로 변장했다. 이번에는 더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더 힘없어 보이는 걸음걸이로 민지가 일하는 편의점 앞에서 기다렸다. 이날 마을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늦은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벽돌길 위로 내리쬐며 고요하면서도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민지가 가게에서 나오자 김 회장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지팡이에 의지한 채 곧 쓰러질 것처럼 보였다. 민지는 이 광경을 보고 즉시 달려와 노인을 부축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나요? 김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가씨, 너무 어지러워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그런가 봐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저기 식당으로 모시고 갈게요. 거기서 좀 쉬시면서 뭐라도 드셔야겠어요. 그녀는 노인을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고 노인 앞에 놓아주었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몸도 좀 녹이시고요. 김 회장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지만 민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민지를 시험하기 위해 걱정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가씨, 저는 이 국밥 값을 낼 돈이 없어요. 민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저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김 회장이 식사를 하는 동안 민지는 그의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가끔 노인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가족은 계신가요? 필요하다면 제가 연락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연기하듯 대답했다. 난 혼자 살아요. 가족이라곤 아무도 없지.
하루하루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민지의 눈에 슬픔이 어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해서 노인과 함께 있어 주었다. 그때 식당 안에 몇몇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엔 거지들도 다 연기하는 거야. 불쌍한 척하면서 순진한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하지. 저 아가씨는 너무 순진해 보이는데. 민지는 이 말을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그녀는 오히려 김 회장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할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김 회장은 민지가 단순히 친절할 뿐만 아니라 인내심도 많고 강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더 깊이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는 민지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었고 그녀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실히 하고 싶었다. 김 회장이 식사를 마치자 민지는 일어나 계산을 했다. 그리고 떠나기 전 그녀는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만약 밤에 주무실 곳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근처 여관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김 회장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지만 여전히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민지의 진정성과 결단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두 번째 만남 이후 김 회장은 민지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커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더 확실히 하고 싶었다. 그래서 며칠 후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단순히 친절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민지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날 오후 민지가 편의점에서 막 나왔을 때 김 회장이 다시 나타났다. 여전히 거지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얼굴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아가씨,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는 걸음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또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김 회장은 한숨을 쉬며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은 시골에서 병원에 가려고 올라왔어요. 평생 모은 돈을 들고 버스터미널에 내렸는데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이제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도 없어요. 민지는 이 말을 듣고 잠시 놀란 듯 보였다. 그녀의 눈에 고민의 빛이 어렸다. 분명히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몇 초 후 그녀는 다시 침착해 보였다. 할아버지, 제가 큰 돈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민지는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지폐와 약간의 동전, 그리고 좀 더 큰 금액의 지폐 몇 장이 있었다. 아마도 그녀의 생활비였을 것이다. 하지만 민지는 주저없이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내 김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다. 할아버지, 이걸로 병원비에 보태세요.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갚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드셔도 돼요. 지금은 할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김 회장은 돈을 받아들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민지가 자신의 생활비까지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때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 젊은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아가씨, 너무 순진한 거 아냐? 저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도 비웃듯이 말을 보탰다. 맞아. 요즘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 수 없어. 저렇게 착하기만 하다간 언젠가 큰 코 다칠 거야. 민지는 이 모든 말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오직 김 회장만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김 회장은 민지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의 인내심, 친절함, 그리고 결단력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시험을 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싶었다. 잠시 침묵 후 김 회장은 민지의 손을 잡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낯선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혹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외면한다면 아마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고 믿어요. 아무도 이렇게 추위와 배고픔을 참아가며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민지의 대답에 김 회장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신뢰였다. 이는 김 회장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민지의 인내심과 연민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시험해보고 싶었다. 김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지는 정말로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을 원했다. 단순히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희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아들 준호를 불러 계획에 대해 의논했다. 준호는 민지를 사랑하고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가 단지 자신의 행복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둘은 민지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날 오후 김 회장은 다시 한번 노숙자로 변장하고 민지가 일하는 편의점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민지가 나오자 그는 그녀를 불렀다. 아가씨, 또 제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이번엔 무슨 일이세요?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리 준비한 슬픈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제 아가씨가 주신 돈으로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제 병이 너무 심각해서 당장 입원해야 한대요. 그런데 입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대요. 이 말을 들은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는 분명 그녀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녀는 다시 침착해 보였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일단 병원에 가서 입원부터 하셔야 해요. 민지는 즉시 전화기를 꺼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작했다. 그녀는 노인을 돕기 위해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은 금액은 매우 적었다. 실망한 표정으로 민지는 다시 김 회장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한 결의가 보였다. 할아버지, 제가 모은 돈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선 병원으로 모시고 갈게요. 제가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해서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입원비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민지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민지의 진심 어린 마음이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아가씨,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큰 부담이 될 텐데, 당신도 넉넉한 형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민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다른 사람을 돕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 제가 할아버지를 외면한다면 아마 평생 후회할 거예요.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즉시 택시를 불러 김 회장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다. 가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김 회장을 안심시키며 격려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민지는 접수처로 가서 입원 절차에 대해 물어보고 의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추가 근무를 해서라도 병원비를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지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받은 의료진들은 김 회장을 돕기로 동의했다. 김 회장은 조용히 민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찼다. 이는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인내, 연민,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였다. 그녀는 김 회장에게 돌아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자주 찾아뵙고 할아버지 상태를 확인할게요. 김 회장은 민지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이제 그는 더 이상의 시험이 필요 없다고 느꼈다. 민지는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신뢰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임을 충분히 증명해 보였다. 여러 어려운 시험을 거친 후 김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민지의 행동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과 남다른 연민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김 회장은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날 저녁 그는 준호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그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아들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준호야, 아버지가 며칠 동안 민지를 시험해봤단다. 그 아이는 단순히 아버지를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까지 기꺼이 내어주려 했어.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며느리로서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 말이다. 준호는 이 말을 듣고 감동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지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단순히 제 연인이 아니라 제가 항상 꿈꿔왔던 인생의 동반자예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아들아, 아버지는 민지에게 모든 걸 솔직히 말하고 싶구나. 그 아이가 속았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일 민지를 황실 레스토랑으로 초대하거라. 거기서 우리가 만나 모든 걸 설명하마. 다음날 아침 준호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민지야, 오늘 저녁에 황실 레스토랑에 와줄래? 우리 부모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민지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준호의 가족을 만난 적이 없었기에 이 만남은 그녀에게 기대감과 동시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민지는 신중하게 옷을 골랐다. 단정하면서도 품위 있는 원피스를 선택하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황금빛 조명이 부드럽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고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때 준호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의 옆에는 중년의 부부가 앉아 있었다. 민지가 다가가자 준호가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민지야, 이리 와. 우리 부모님을 소개해드릴게. 민지는 공손히 인사를 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이 김 회장과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다. 김 회장은 이제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분명 민지가 도와주었던 그 노인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지 양, 나를 기억하고 있나요? 저는 당신이 도와주었던 그 노숙자입니다. 민지는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었다. 저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김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민지 양. 오히려 내가 사과해야 할 것 같군요. 사실 나는 일부러 당신을 시험해 본 겁니다. 준호가 유일한 아들이라 그의 연인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김 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민지 양, 당신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민과 희생정신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나는 당신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찾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준호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민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는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제가 준호 씨와 함께 할 수 있을지는 준호 씨의 마음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준호가 일어나 민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며 말했다. 민지야,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래? 난 내 따뜻한 마음과 정직함을 사랑해. 함께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껴안았다. 네, 준호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함께 걸어가요. 이렇게 서민지와 박준호의 사랑은 결실을 맺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강점을 살려 김 회장의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성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김 회장은 손자 부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다. 부와 권력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세상을 위한 선한 영향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다. 시간이 흘러 민지와 준호는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민지의 섬세함과 준호의 결단력은 회사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특히 스타트업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에 큰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민지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느 날 민지와 준호는 자신들의 결혼식이 있었던 호텔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 만났던 노숙자 할아버지를 우연히 다시 만났다. 할아버지, 민지가 반가워하며 다가갔다. 잘 지내셨어요? 노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 잘 지냈소. 그때 주신 커피 덕분에 힘을 내서 새 삶을 살고 있답니다. 준호가 물었다. 새 삶이라뇨?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호텔에서 일하고 있지요. 청소부로 시작해서 이제는 작은 팀을 이끌고 있답니다. 민지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노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다. 민지야,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었다. 두 번째 기회 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노숙자들에게 직업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